When I was young, used to look up to the sky all night long. There were so many stars 자, passing 시장이 안 좋을 by, 때는 knowing nothing at all. 자리에 앉아서 Touch 고민하지 with 마시고 fingertips. 음악을 When you 들으면서 were young, 스트레칭도 you 좀 tried to 하세요. breathe through the sky all 고민한다고 alone. 기도하는 심정으로 Only to 주식하면 reach for 안 된다는 nothing but 말씀드리죠. there. Didn't care 힘들 때일수록 anything. Rushed 돌파구를 with 찾으려고 공부를 해야지. conviction. 술 한잔 마시고 그냥 고민만 한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또 공부를 해야지. 이번 시간은 경기 피크 아웃 논란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뜯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All up to you. All up to you. All up to you. 자,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고 참 나쁘거로운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위안이 되고 또 그래서 주식 주가가 오른다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주식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죠. 자, 오늘은 경기 피크 아웃 논란. 조금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시장의 큰 흐름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주도 섹터나 경기 민감 섹터. 그죠? 그리고 경기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에도 있고, 그죠? 성장과 가치의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 섹터와 가치주 부분을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이야기는 영상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경기가 정말 안 좋다면, 그죠? 경기 정점, 피크아웃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7월 14일 정확하게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델타 변이 이 부분 때문에 경기 정점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매도해야 된다라고 7월 11일 이야기를 했고, 방송으로는 7월 14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지금 8월 19일 저녁입니다. 지금의 김기수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경기 민감주를 한번 뜯어서 봐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장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죠? 노출된 악재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지만 중국의 플랫폼 규제까지.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위험, 요인, 논란, 그 속에서 우리 시장과 직접적인 있는 관련이 있는 부분은 결국은 연준의 통화정책. 그죠? 그 속에서 원달러 환율. 왜? 환율이 올라가면, 그죠? 외인들이 자꾸 매도하고 나가고, 또 외인이 매도하니까 환율이 또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정책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시장에 있어서 지금 경기 민감 섹터를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포커스를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그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사야 된다. 그것도 안 되고, 그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겁먹고 매도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그죠? 지금이라도 정말 경기가 피크 아웃돼서 경기 고점 사이클을 지나가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두 가지 고민을 매크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크로 이슈거든요, 그게. 그죠?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연방준비위원회 FOMC 회의가 원래 테이퍼링 개시 시점을 내년 1월의 부분 이 정도에서 실시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수가 늘고 있고 거기에 연준 이사들 중에 중립적이거나 비둘기적인 흐름을 가져갔었던 연준 이사들이 조기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왜?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기 테이퍼링은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 그죠?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이야기이지 그게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지금 생각 이상으로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그죠? 델타 변이로 인해서 더 증가하고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그러니까 미국은 테이퍼링 이 부분에 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는 반면에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하라든지 이렇게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위안화 추가 약세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하락하는 건지, 그죠? 지금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1200원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부담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부분들, 그 속에서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죠?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해서, 그죠? 경기 정점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판단이 든다면 내일부터는 경기 민감주도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죠? 더 하락하는 걸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그죠?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8월 26일 날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조기 테이퍼링 그리고 빠른 금리 인상을 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세게 떴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그죠? 성장 섹터, 그죠? 금리가 인상하는 쪽 흐름으로 가면 은행주나 보험업종은 그래도 선방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은행 섹터,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는 다 전멸. 그죠? 보험 섹터도 전멸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도 아니야. 그죠?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한다면 결국 경기 정점 논란이라는 건데, 그 정점 논란이 정말 정점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뜯어보자고요. 노가리 뜯지 마시고요.
자, 도표를 보면 업종별 구인 비율 6월, 그리고 자발적 사직 비율, 외식 숙박업, 자발적 사직 비율, 소매업, 또 헬스케어, 이쪽 도표가 있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자, 이제 테이퍼링은 빨라지지만 금리 인상으로 가는 데까지는 여러 개의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식 숙박업의 이 자발적 사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소매업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 쪽도 그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노동자 이탈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시간당 임금이 낮은 직종에 있는 경우에 처우가 좋은 그런 업종으로 전직을 도모하는 그런 마찰적 실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됨으로써 실업률이 단기간 내에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과 별개로,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을 통한 그 마찰적 실업의 산을 넘어야 완전 고용으로 갈 수 있고, 실업률 4%대에 도달한 이후 연준이 생각하는 완전 고용 수준인 실업률 3%대로 가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인플레이션 여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미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3월 말에 1.746%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때가 우리 인플레이션 관련주, 경기 민감주들이 고점을 치면서, 그죠?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3월 말에 고점을 쳤는데 그 탄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조선철강 건설 이런 쪽이 5월 초까지 상승을 했었죠. 경기 민감 섹터들이.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면서. 자,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을,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분을 점검을 하면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4% 상승해서 6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에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는 4.3% 상승하면서 6월달 4.5%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지표가 막 좋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건 기저효과니까, 그죠? 너무 인플레이션에 함몰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제 거기에서 원자재 가격 나름대로 미국, 특히 중국에서 5월부터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 뻗어기던 게 있었죠. 그죠? 유가. 그죠? 그 유가가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2분기에 가장, 그죠? 빠른 흐름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지금 중고차 가격입니다. 그죠? 지금 차트 보시면 국제 유가, WTI, 그죠? 급속도로 올라가다가 75불 내외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 지수 부분도 5월 이후, 그죠? 지금 7, 8월 되면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뭡니까? 결국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물가 부분이 이렇게 나름 안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시중에 자산 매입을 하면서 돈을 풀었었던 걸 축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죠? 완전 고용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핵심 PCE 물가가 2%를 찍고 이를 넘어가는 그림이 되어야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FOMC 회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감안하면 그죠? 테이퍼링을 한다고 금리 인상으로 바로 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 그것을 이제 이 도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분기별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정치, 그죠? 이 2021년 3분기 요때까지 좀 초반까지 뭐예요? 코 CPI가 올랐다가 그죠? 서서히 내려오는 흐름들. 그래서 뭐예요? 내년 3분기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빨라야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그러면 2023년 정도. 그죠? 그 정도로 보는 흐름으로 간다면 시장이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담 부분에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미국의 분기별 요 PC, 코어 PC 물가 추정치도 지금 완만하게, 그죠? 2021년 이 기저효과, 이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에 급속도로 상승했었던 핵심 PCE가, 그죠? 서서히 내려오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죠? 테이퍼링이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직결되는 흐름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그죠? 이 금리,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과 우리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지금 시장 하락에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그 경기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 그 우려,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7, 8월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극폭으로 하회했다. 중국도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안 좋았고, 그죠? 미국도 여러 가지 지표, 산업 생산은 괜찮았어요. 시장 예상치가 0.5인데 0.9로 발표가 됐으니까 양호한데, 소비 심리는 81.2에서 70.2로 발표치가 실제 치가 낮아졌고, 뉴욕 제조업 지수도 28.5에서 18.3으로, 그리고 주택 지수도 80에서 75로,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0.3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1.1,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애틀란타 연준 추정치는, 전망치는 8월 17일 날 작성된 거니까, 그죠? 가장 따끈따끈한 거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1분기에 6.3% 전기비, 그리고 2분기에 6.5% 증가. 그런데 이 3분기 부분은 6.2%. 그죠? 그 이전, 이 따끈따끈한 애틀란타 연준 추정치가 3분기 6.2% 추정했으니까 가장 근사하게 바라보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 미국 시장도 경기 민감 섹터들이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델타 변이가 확산된 부분.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일평균 14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미된 흐름 부분들로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블룸버그 서베이가 예상했었던 6.9%보다 현저히 낮은 6.2% 정도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들이 지금 이 발표되는, 지난번에 5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되는 지표 너무너무 좋은데, 미 국채 금리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말라 했다면, 지금은 발표되는 지표가 안 좋은 거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델타 변이 때문에. 그죠? 델타 변이가 재차 확산하는 것 때문에. 그게 언제 끝날 거냐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요 부분이 그 사이가 정점이지 않겠어요. 그게 왜요? 이 연휴 효과, 휴가 효과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건데. 저도 뭐 제가 뭐 감염병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 8월 15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때 8.15 집회니 뭐니 해서 막 확진자 늘었다 해가지고 막 난리 날 것 같아도 한 2주 지나니까 사그라들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백신도 맞지 않았을 텐데, 지금 델타 변이가 전염성이 크다라고 해도 치사율은 낮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고비일 거라고 보는데,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 뭡니까? 그 야구, 그죠? 유현진 나오는 야구 뭐 관중들 보면 전부 다 마스크 안 쓰고 백신 맞고 보더라고요. 그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축구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백신 맞고 들어오면 마스크 안 쓰고 보잖아요. 이제 동거의 생활이 됐잖아요. 백신을 맞은 국가들은. 그러니까 그 델타 변이의 효과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GDP 성장률 전망치 다소 2, 4분기보다는 낮아지겠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쪽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유럽 이쪽으로 골고루 3개 대륙에 수출하는 국가 아니에요. 그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양호한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럽 경제. 그죠? 2, 4분기보다 조금 더 나은 흐름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경기 정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크게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환율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예측인 거고, 그 속에서 투자, 주식이라는 건, 그죠? 심리, 주식은,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펀더멘탈, 그리고 그 속에서 수급, 재료, 뉴스, 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건 심리, 투자 심리예요. 그죠? 5월달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들 발표되는 수치, 그리고 미국 채금리 막 올라가서 난리 브루스를 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매수하면 죽습니다. 양빵으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주 계속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못하시면 보세요. 그죠? 영상에 날짜 찍힌 거 한 3, 4개월 전 가면 그때마다 인플레이션 우려 너무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신다면, 그때 그렇게 지표가 좋을 때 그 얘기를 했다면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죠? 미국, 중국 다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안 좋은 상황 이제 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표로. 그런데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안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라면 매도해야지요. 그죠? 그런데 이미 지표가 좋은 상황에서도 5월부터 꺾여서 2달 반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급락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발 한번 담궈볼 타이밍이 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핵심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7월 7일 김기수 돌직구 타임 시간대 요 이야기를 했었죠. 무엇이 성장이고 가치인가? 그죠? 그래서 어닝 사이클에 따른 성장주, 가치주 투자 시계가 따로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주도 섹터, 성장주 타이밍이다. 그죠? 가치주의 경우는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 어닝 사이클이 이미 정상 궤도에 진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주가는 선반영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가치주는 역발상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 민감 섹터는.
무슨 얘기냐? 그죠?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산업의 지표 이런 부분이 쭉 올라가고 이게 흐름 부분이 쭉 올라갈 때 그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은 민감주 매도 타이밍. 지표가 안 좋아서 내려와서 뭐예요? 역발상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흐름으로 가는 게 가치주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장주 전략과 가치주 전략이 틀린 겁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 조금 어려워요. 그죠? 제가 이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재주가 못 돼서 그죠?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관련 자료들은 그죠? MTN 김기수 카페나 네이버 김기수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런 근거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기 민감주의 어떤 섹터와 종목을 공략할 거냐? 그거는 공부해야죠, 더. 그죠? 거기에 기술적 흐름과 그리고 수급의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판단 꼭 내일 매수하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짱을 보아야죠. 그죠? 돌아나가는 저점을 최저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점에서 돌아나갈 수 있는 변곡 흐름이 언제냐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죠?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음악 하나 들으면서 신나게 흔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